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2월 8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마이너스 0.3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58% 하락한 반면에 다우 지수는 좀 종가에 끌어올렸다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보합 0%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 지속이 되면서 계속 주요 기술주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좀 기술주들의 압력이 증시 하방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나스닥 캔들 보면요.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그 전날의 저점을 깨지 않고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면 다시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즉 어제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으로 끌어올려내지 못하면 전저대 전 저점대로 다시금 한번 하방 압력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1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탄탄한 고용 개선세를 보이자 페드의 3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됐을 뿐 아니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카드 역시 가능하다는 전망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오는 10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공격적 긴축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해 12월 7.0%로 오른 CPI 상승률이 지난달 7.2%로 오름폭을 늘렸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한편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페드가 오는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장중 한때 30% 이상으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1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7.62포인트를 기록해 전월에 117.94보다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에도 수치가 크게 악화하지 않으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12월 소비자 신용은 이 189억 달러 증가했고 연율로는 5.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10.7% 증가를 밑돈 것으로 시장 예상치 235억 달러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혹독한 후과를 치르도록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대응 방안 등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도 주요 기업들의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P 500 기업의 절반 이상 56%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76%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이란 핵 합의 기대감 등이 하락했는데요. WTI 3월 인도분 가격 체크해 볼게요. 네, 전거래일 대비 0.99달러, 이렇게 마이너스 1.07% 하락한 91.3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90불대에서 좀 강한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반도체 업종, 엔비디아 흐름 괜찮았고, 나머지 종목들 그냥 강보합 혹은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자상거래 그 전날에서는 또 괜찮게 반등 나왔던 것들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또 하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쪽. 그리고 코인베이스,
보시면 네, 정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같이 올랐는데요. 지금은 또 미국장 끝나니 비트코인 가격이 또 좀 출렁이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음, 네, 바이오 쪽도 뭐 그냥 무난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에 따라서 은행주들 여전히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주, 보험주 뭐 이런 쪽 흐름 그냥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식음료 섹터 여전히 그냥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에서는 요즘에 최근에 식음료 섹터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롯데칠성 같은 경우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는 거. 지금 결국 실적까지 뒷받침되어주면 이렇게 못 갔던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뭐 경기 방어주 이런 쪽 애들이 다시금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 어제 미국장도 항공 카지노 쪽 여행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흐름 괜찮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 장에서 이미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 아주 세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동차 업종은요, 뭐 이번에 폭스바겐에서 또 뉴스가 나왔죠.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업종들은 이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좀 힘을 못 받고 있는데요. 쇼티지 이 현상이 좀 뭐 빠르면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밀린다면 또 올해 1년은 또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완성차 업체 모두가 좀 힘든 실정이겠지만 그래도 현대차나 기아 주주님들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염두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좀 자동차 업종들은 저점을 잡았다라고 해석하기는 섣부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시장 체크 계속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쪽 광산 뭐 이런 쪽이 또 어제 아주 괜찮게, 그러니까 즉 경기 방어주 쪽이 지금 확실히 성장주, 기술주에 비해서 더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장 흐름 어제 어떻게 마쳤는지 체크할게요. 코스피지수 274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되었고요. 너무 다행인 건 이렇게 시장에서 아래꼬리 쭉 끌어올려서 끝냈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마지막에 많이 매수해주면서 끝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69억 마이너스 정도로 마무리를 한 건데요. 장중에 많이 매도하다가 쭉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캔들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목별로는 더 세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형주들은 사실 힘을 좀 못 쓴 것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다시금 양봉으로 쭉 끌어올려서 돌리는 흐름 보여주는 캔들 많습니다. 저런 거를 또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꼭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사실 조금 더 탄력 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도 899로 좀 끌어올려서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많이 못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끌어올려서 끝난 종목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대비 아직 좀 못 갔던 종목들이라든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막판에 쭉 끌어올렸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일단 출발 크게 갭상승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기관 매도량 이렇게 막 폭탄으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우리가 좀 차분하게 흐름 지켜보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 어떻게 되는지 잡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종목 차별 장세 이어진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아요.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종목 공부 뭐 아니면 테마 공부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하도록 해요. 오늘도 이따 라이브 1시에 만나서 공부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노다였습니다. 또 만나요.